윤석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SBS 단독인데요. SBS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일 때도 저거 단신으로 처리했던 방송이에요. 근데 안 되겠나 싶었나 보죠. 윤상현 복당, 윤석열 캠프 무죄. 이게 지금 명태균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윤상현 복당시키고 윤석열 캠프로 윤상현이를 놓고 무죄 받는 것까지. 근데 다 말대로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진석이 꼼짝 못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은 가지도 못해요. 그 가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어요. 친이 친박 딱 균형을 맞춰주고. 저게 뭐냐면은 여기서 남영희 위원장 등장합니다. 남영희 위원장하고 윤상현이하고 저번 선거 때 공천을 못 받으니까 윤상현이가 탈당을 합니다. 그 무소속으로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정진석이 꼼짝 못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은 가지도 못해요. 말하자면 저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친윤으로 색깔이 지어진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 걔들을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를 복당시켰어요. 친이 친박 딱 균형을 맞춰주고 실제로 복당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를 만나요. 그래서 윤상현이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네. 제1야당의 제1지지율을 받는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잡아 넣을 수 있어요.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윤상현이가 제1야당의 제1지지율을 받는 후보 저 윤석열의 물론 저 직책은 틀려요. 총괄 본부장이라는 이름을 이제 하나 나중에 총괄 특보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저렇게 되면 윤상현이는 선거법에 걸리죠. 처벌받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야, 이 사람 내가 보기에 삼권 분립을 휘둘렀어요. 와,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에서 공개한 그 명태균의 녹음 중에 윤상현이 끝났어라는 이야기가 이제 뭔가 스토리라인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죄 되겠지.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는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 주민. 이재명 대표랑 저번에 총선 끝나고 만날 때 중간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 실제로 이렇게 됐어. 저기 밑에 날짜와 시점들이 보이시잖아요. 이 이후의 대화가 아니고 일어나기 전의 대화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윤석열이 이야기처럼 윤석열은 몰랐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김건희입니다. 그 사이에 김건희가 직접 윤상현과 소통했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이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윤석열이가 명태균 뭐 이런 거에서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야, 저걸 거짓말 저렇게 하나 싶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재밌어요. 이건 JTBC 단독인데 여사가 김건희 말하는 겁니다. 캠프에 김영선 책상을 놔줬다. 저 말은 캠프에 넣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사가 조직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명태균의 발언이 되게 무식하다는 거 인정 보고 보세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들을 땐 그럴 듯한데 문장으로 바꿔서 하면 완전히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비문입니다. 여사가 완전히. 조직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여사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뭔가 조직을 막 꾸리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김영선 의원 책상을 하나 준 거다. 자리를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죽기 살기 뛰어다녀서 전국 조직을 김영선 의원이 10,000개를 만든 거예요. 저것도 거짓말이긴 하죠. 과장이죠 저게. 조직을 10,000개를 만든다고. 수돗물을 퍼먹고 다녔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이제 저쪽에서는 이런 게 다 과장이고 허풍이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걸 인증해준 녹취가 나왔잖아요. 본인의 녹취가 나왔잖아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계속 말씀드린 이렇게 말해버리면 윤석열이 정상 멀쩡히 같단 보입니다. 말이야. 근데 그냥 그러면 저 이 위원장님 톤으로 읽어주세요. 오늘은 내가 그 성대모사 하기 싫래?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녹취에서 명태균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가
보니까 이 윤석열이가 전에 한 말이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많기는 하지만 내가 해줬어. 내가 해줬어가 있었을 그렇죠. 거고 그럼 여기에 보면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가 앞에 보여드렸던 거나 맥락이 일치가 되잖아. 김영선이가 조직 만개를 만들고 막 김건희가 그 조직에다가 김영선이 자리 하나 줬다는 얘기가 완결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포질이 다 맞춰지고 있어. 아니 말이 많네 당에서 저 한 문장 자체가 공천 개입 아닙니까?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 개소리하는 거 보면 답이 없는. 저기 이 악센트에서 윤석열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회를 줘라. 해줘라. 이거 할 때 가장 그 힘 있어. 악센트가 높았고 네. 그다음에 말이 많네 당에서 이때 막 완전 득이양양한 악센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AI가 못 따라해. 정확히 이 두 문장에서 그냥 딱 하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네. 명태균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유도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저 녹취 바로 전 녹취가 나오면 대박이겠죠. 전에가 부탁한 거 있잖아. 김영선이 김영선이 그거 공천될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공천 발표가 났잖아요. 취임식 하던 날 우리는 멘붕돼 가지고 텔레비도 안 보던 날 오후에 김영선이 창원 의창구의 보궐선거에 후보로 확정됩니다. 아니 나 근데 좀 국민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디올백을 이렇게 통째로 받고 공천 관련한 청탁한 이런 녹취가 나면요 그냥 솔직히 자복하고 그냥 수사 열심히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화법 막 이렇게 우기는 건요 검사들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서 행동을 하는 거지 정치인들은 이렇게까지 뻔뻔하지는 않습니다. 그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뭐라고. 물론 명태균이하고 김건희의 카톡에 보면 거의 명태균이 신이었은 그렇죠. 나왔잖아요. 지 남편을 지가 뭘 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 신이었고 또 명태균 녹취를 들어오면 그 김영선과 이런 대화하잖아요. 권력은 김건희한테 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이용해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윤석열이는 내 처가가 아니라 펑펑남 맞아요. 남한테 자기 남편 이야기할 때는 지가 뭘 한다고 무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윤석열이는 판타지가 있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가 순진해서 우리 아내는 참 이슬만 먹어요. 막 이런 거. 자 어쨌건 그 윤상현이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막 열심히 뛰어 대선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때 아까 명태균이 했던 직책은 총괄 본부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총괄 특보단장에 임명된 거를 명태균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듣고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같은 공천에도 김건희 영향을 끼쳤다고 알고 있는데 겁나 순진하고만요. 저는 명태균 씨의 이 녹취가 현실성 있고 그때 상황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윤상현이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친박 중에 찐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당내에서도 배척을 많이 당했고 대표 친박이라 심지어 공천까지 못 받았는데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굉장히 찍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를 다 털고 대통령 선거 때 주요 인사를 맡겨서 이렇게 중진 의원까지 성장시킨 것은 명태균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 야, 이재명 대표 연임하면 당선될 거야. 그걸 맞췄다고 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녹취록들 지금까지 막 여러 개 나온 걸 합쳐보면 김영선이 창원 의창구 공천은 여사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거기만 개입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매개를 통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홍준표가 첫 번째 조작을 해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서게 만든 여론조사가 먼저야. 그렇죠. 홍준표가 앞서고 있어. 그럼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처방대로 했더니 그 다음 여론조사에 윤석열이 홍준표를 앞서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윤상현이를 총괄 무슨 특보 단장 이런 걸로 앉혀서 그 다음에 윤상현이가 대선을 열심히 뛰어. 나중에는 윤석열이가 당선된 뒤에 그 인수위 기간쯤에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를 공관위원장으로 앉혀 딱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상황에서 쉬워지지 이제. 명태균이 윤상현이를 함성득이를 통해 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혔지. 그러면 김영선 공천하는 건 겁나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의창에 지금 현역 의원 된 사람 있어. 그죠? 그 인터폴 뭐 총재인가 지낸 사람 있어. 김공양 씨인가 뭐 있어. 김종양 씨인가 그래. 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종양이요? 근데 그분이 더 유력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영선이 거기 공천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 윤석열도 이야기를 했지만 산단 개입 의혹 수사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본인은 안 했을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김건희가 개입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자로 지시할 수도 있죠. 오늘 중요한 건 텔레그램이나. 나왔지. 그 왜냐하면은 근데 좀 부부간에도 그렇지는 않는데. 그럼 그게 밑자락이야? 그 만약에 명태균이가 윤석열하고 대화한 내용의 텔레그램 같은 게 나오면 그거 집사람이 한 거야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비법이야?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인 척하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3,000건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000건인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자기가 윤석열인 척 안 하고 살았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나대는 거 좋아하는데 하도 나대다가 이제 마포대교까지 갖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지금도 민주당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해요. 근데 윤석열 육성이 나온 게 약간 그 말이 맞네 당에서 그 육성 전에 육성이 하나 나오면 아주 게임 끝나겠는데요. 어찌 됐건 뭘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열받네. 김지호 연애 많이 해봤지 바람둥이 때문에. 네? 여기 갑자기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하십니까? 아니 왜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남자 사귀어 봤지? 많이 사귀어봤죠. 우리 그 이은정님하고 둘이 한번 싸워봐요. 둘이 한번 싸워봐. 이은정님. 아니 윤정아 해야지. 윤정아.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랬어? 우리 푸나님을 잘 모셔야지. 오빠가 지금 뭘 잘못한지 몰라? 네. 사과 안 해. 김지호 연애 안 해봤네. 안 해봤네요. 둘이 해봐 둘이 예. 해봐. 미안해 잘못했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미안해. 진짜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구나. 뭘 미안한데? 그러니까 다 미안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이 모지라. 그냥 사과할게. 야 헤어져. 딱 그런 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과할 수는 없지 지 말처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과해도 문제였어요. 사과해도 문제였는데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니까 다 사과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분위기를 보면 명태균은 윤석열 기자회견 전에 대국민 사과 비슷한 걸 하면서 뭐 이제 강혜경 씨하고 자기 운전해줬던 사람에 대해서 무슨 비리를 딱 터뜨리면서 뭐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쪽에 메시지가 간 것 같습니다. 명태균한테 뭐 이렇게 좀 조용히 있으면 잠잠해질 거니까라고 할 것 같은데 이미 나와 있는 게 많아갖고요. 이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명태균의 목소리가 안 먹히는 시기가 와버린 거죠. 명태균이 처음부터 강혜경 씨 같은 스탠스였다 그러면 왜곡이 안 되는데요. 계속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지금은 명태균의 이야기도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우리는 명태균이 했다는 말만 믿게 되는 시기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기 휴대폰이 변호사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자기가 주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지금 민주당이 뛰어든 상태고 민주당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명태균의 어떤 말이나 자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명태균의 변호사가 자기는 뭐 핸드폰이 변호사라고 그러더니 김소연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우스러운 변호사 중에 하나죠. 김소연이. 원래 제가 민주당이었어. 대전 시의원인가 그랬잖아. 황우여 전 의원 전 대표의 같은 법무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디스하는 김소연,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김소연 가장 극우적인 변호사가 붙었어 지금 명태균한테. 저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명태균한테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다 왜곡입니다 이제. 그렇죠. 자 그리고 김건희 위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게 강기훈.
지금 음주운전 해가지고 근데 용산 복귀했대요. 대단하네요. 체리따봉 그 메시지에 보이는 강기훈이죠. 벌금을 꽤 많이 냈던데요,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121. 야. 그리고 5km 운전을 했고요. 야, 벌금이 많습니다. 무려 800만 원. 야. 음주운전해갖고 벌금 800만 원 받기 쉽지 않아요. 정직 2개월. 그런데 저 강기훈이를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이미 나왔었죠. 저 징계가 끝나면 대통령실에 복귀시킬 거냐 김성애 의원이 물어보니까 저 말이 웃겼어요. 정진석이 한 말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본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윤석열이 뭐 사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능함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결정권이 비서실장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해서 저 강기훈이도 한동훈이가 요구했던 정리해야 될 김건희 라인에 있었죠, 포함되는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싹 무시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또 하시고 계속 오늘 얘기해 볼게요.